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염정 멘토 그리고 이권희 멘토가 오늘은 같이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이제 정부 2024년 예산안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고요. 이게 확정된 건 아니죠. 이게 국회로 가서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12월에 이제 확정되는 건데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저희가 시장에서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염정 멘토부터 일단은 정부에서는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재정 건전성에 좀 방점을 맞추겠다라는 얘기는 돈 씀씀이를 좀 줄이겠다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게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늘리는 분야가 있으니까 여기를 봐야 된다든지 투자자들은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예산안 관련된 종목들 오늘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발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움직임을 좀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좀 장기적인 추세로 갈 수 있는 성격이라기보다요. 단기적인 이슈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안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규모 자체는 증가율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전략기술 R&D 쪽에 이제 5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부분에서 AI 그리고 첨단 바이오, 양자기술 등에 대한 차세대 혁신 기술에 대한 R&D 이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 예산안을 통하지 않더라도 지금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조금은 장려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이슈가 오늘 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부분은 좀 단기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교육 관련주들이 갑자기 점심 시간에 기점으로 해서 반등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특징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내놓은 예산안을 보면 그나마 예산이 좀 투입되는 게 바이오하고 우주산업 쪽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쪽 분야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 육아 관련돼서 정부의 지원책이 조금 더 추가된 것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그와 관련된 섹터가 조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권희 멘토께서는 오늘 한 11시쯤 부근부터 이제 이와 관련된 얘기가 시장에 나왔고 이게 시장에 좀 반영되는 모습인데 어떻게 투자자들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상 그닥 투자에 의미가 없다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이제 GDP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에 지금 국가가 기여하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도 생각보다 이제 긴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전반적인 증시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부 지금 교육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출산 장려 관련된 종목들은 일부 반응을 하긴 하지만 그 부분도 이제 육아 이제 급여 기간, 그러니까 이제 육아 휴직 기간의 급여 기간이 지금 12개월인데 이걸 18개월을 늘린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임신 가능성 검사비도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은 없던 것들이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전체 그 출산 장려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정확히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크게 보면은 이번 예산안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할 걸로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돼서 작년부터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우주항공 관련된 예산은 늘린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정부든지 간에 신기술 관련돼서는 항상 이 정도의 규모는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지금 최근에 우주항공 테마 관련 종목들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네네.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모멘텀 역할은 마중물 역할은 좀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우주항공청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좀 잘 수립이 돼서 좀 이어나가야 될 것 같고 바이오 종목들은 정부에서 지금 한 2010년부터 한 번도 줄인 적이 없고 계속 꾸준히 이제 투자를 해줬죠. 그래서 그 부분은 별다른 사항은 없고 사실은 개별 기업단의 내용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다. 정책 관련된 이슈보다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바이오 쪽하고 우주항공 쪽은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AI 쪽입니다. AI라고 하면 이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텐데 정부가 이제 AI 쪽 산업도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초거대 AI에 1조 원을 투입하겠다. 돈은 좀 부족한 것 같긴 해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투자돼야 되는데 이건 정부에서 밑돈을 대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민간이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이 산업을 육성하라 이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AI는 워낙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이슈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점검을 좀 해볼까요? 염정 멘토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오늘 AI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일제히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여기에는 뭐 어제 AI 관련된 종목 일부 기업의 뭐 삼성과 뭐 일부 대기업이 좀 방문을 했다 뭐 이런 뉴스가 좀 나왔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좀 일정 부분 좀 트리거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는 오픈 AI가 이제 기업용 챗 GPT를 출시했다라는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챗 GPT가 가장 먼저 시장에서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은 B2B 시장이거든요. B2B 시장에서의 AI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다라는 분위기고 지금 오픈 AI가 일단 챗 GPT 기업용 챗 GPT를 오픈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또 마이크로소프트 기존의 이제 협력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AI 기업용 버전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또 경쟁 구조에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MS365 기존의 MS365 오피스 버전에다가 AI를 좀 탑재한 코파일럿을 출시를 했고요. 여기에서 좀 구독 모델을 구독 경제를 좀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당분간은 이제 개인용보다는 이제 기업용 AI 말씀드린 B2B 시장에 대한 확대가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오늘 AI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좀 띄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가 또 오픈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또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또 네이버의 AI 관련된 부분과 그 폴라리스 오피스의 오피스 버전이 또 결합을 해서 또 활용될 수 있다라는 이런 모멘텀은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으로 좀 움직일 수는 있지만 조금은 좀 짧은 이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빠르게 이런 부분이 나올 때는 빠르게 좀 매매를 하고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권희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AI는 미래산업 어차피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AI 산업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AI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쪽과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이제 같이 이제 병행해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제 그러니까 그 일 예로 보면 마음 AI에 이제 뭐 삼성, LG 쪽에서 이제 삼성 SDS랑 LG CNS가 방문을 했다라는 뉴스만으로도 사실은 뭐 시간의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만큼 시장은 이쪽에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과열 국면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단기적인 대응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네네. 사실은 이게 보면 AI 산업을 공부해 보면 결국에는 아직 이제 초입 국면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를 하고 있고 주가는 일정 부분 선 반영을 지금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걸음마 단계에 들어갔고 모든 기업들이 이제 AI를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어제 마음 AI 갔던 이제 회사를 보면 보통 이제 지금 삼성 SDS라든지 LG CNS 같은 경우는 각 그룹사의 SI 기업들입니다. 그 SI 기업들이 그룹의 이제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 전산 시스템 같은 데 통합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국에는 이 AI를 접목을 시켜서 그룹사 전반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도 결국에는 개인들 위주보다는 사실 B2B 시장을 보고 이제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기업들이 먼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겠죠. 우리나라도 주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AI 산업이 커질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 저는 그래서 반도체나 소프트웨어나 지금 현재 주가가 비싸 보이지만 만약에 한 내년, 내후년쯤 가면 네네. 이런 가격도 있었구나 할 정도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초창기에 일시적으로 1차 상승 이후에 좀 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쪽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중장기로든 단기로든 굉장히 유효한 섹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 AI는 지난번에 저희 시간에 대표이사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죠. 이게 신사옥 이전을 했어요. 사옥을 워낙 멋들어지게 잘 지어놔서 어제 이제 오픈 행사하면서 다양한 각계각층에서 다들 방문을 하고 이랬던 행사여서 삼성과 LG가 방문했다, 이걸 아주 특별하게 저희가 해석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주가가 어제 장 외 거래에서 좀 움직였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건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거리를 찾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시장의
특징적인 게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슈들이 또 시장에서 테마를 형성하면서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기술진이 또 이와 관련된 뭐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뭐 이 뉴스가 시장을 좀 들썩이게 하고 있는데 양자컴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볼까요? 염정 멘토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 역시도 최근에 이제 좀 강한 테마주들의 강한 성격의 일정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 오늘 일부 종목은 뭐 상한가 바로 직행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양자 현상인 Q타입 모델 2차 물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사실 좀 어려운 얘기거든요. 네.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기존의 이제 컴퓨터보다 빠르게 문제를 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컴퓨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분야에서 기존의 컴퓨터들을 뭐 비트란 단위로 측정을 했는데 지금 양자 컴퓨터는 자료의 양을 큐비트로 이제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 막대한 양을 한 번에 좀 더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내용상으로 사실 뭐 어떤 개발했다라는 내용 자체가 좀 어렵고요. 최근에 뭐 있었던 뭐 초전도체라든지 뭐 맥신 관련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연속되는 테마주 성격의 이슈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을 지금 연속성을 가지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뭐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전문 분야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초전도체를 시작으로 해서 맥신, 양자컴, 양자 암호 여기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건희 멘토는 이 이슈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아직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 초전도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맥신도 마찬가지고 지금 양자 암호 기술도 마찬가지인데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술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뭔가가 이제 저는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일단 이런 세 가지가 잘 돼서 산업화가 돼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 이게 기술이 개발되고 실험실 단계에서 뭔가를 했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이제 산업에 적용되고 관련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상황이 아니고 네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산업에 적용시키는데 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경험해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단순하게 이제 뭐 대장은 제가 볼 때는 뭐 코위버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윗꼬리를 많이 다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제 아는 거죠. 테마 성격이 강하다. 아직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기적인 이슈, 모멘텀으로 플레이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관련 종목들이 뭐 엑스게이트라든지 뭐 우리로 뭐 코이버, 옵티시스 뭐 이런 우리네까지 뭐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흐름을 보면 뭐 대장은 코이버라든지 엑스게이트 정도로 움직이는 것 같고 이런 네네. 부분들을 대응하실 때 일정 부분 갖고 계신 분들 수익 나시면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굳이 지금 급등했는데 이걸 쫓아가는 매매는 좀 지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마주 대응하는 것과 비슷하게 대응하라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수익이 났다면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이 이슈가 워낙 빠른 순환 매매를 이루기 때문에 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선주 한 번만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두 분께 미리 말씀을 안 드린 건데 어제도 조선주의 강세, 오늘도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조선주가 시세를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것이냐가 좀 궁금하거든요. 염정 멘토 어떻게 보세요? 네, 조선주 일단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장 초반 강세에 비해서는 상승폭 살짝은 좀 반납을 했습니다만 이거를 네. 연속으로 좀 반등이 나타났고 그 자리는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 일단 성공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조선주 중에서 사실 하나오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하나오션이요? 네,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유상증자 발표 이후로 목요일 장 마감 후 유상증자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장 마감 후 그래서 시외에서 하락이 나왔고요. 5%대 하락이 나왔고 다음 날도 하락 출발했는데 대부분 다 하락폭을 반납하면서 보합으로 끝났고 네네. 어제 오늘 상승이 이어졌거든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조선주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자리였고 그리고 그간 한두 달간 7, 8월에 걸쳤던 조정에 따른 조금은 좀 가격적인 좀 메리트가 좀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좀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일단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강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MSCI 지수 편입에 따른 이에 대한 또 수급에 대한 변화도 충분히 물론 선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단기적으로 한 10% 가까이 좀 올랐거든요. 어제 네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금은 적극적으로 좀 매수해야 될 타이밍은 좀 아니고요. 지금은 좀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좀 눌림목을 좀 기다려보는 자세가 좋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하나오션의 증자 이슈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은 보지 말자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좀 눈여겨보다가 눌림목 온다면 하나오션 공략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건희 멘토는 조선주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조선주 전반적인 의견 어제 조선주가 급격히 돌리면서 어떻게 보면 짧으면 한 2주,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한 4주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가격 조정이랑 기간 조정을 받고 짧게 받았죠. 이제 오른 거에 비하면.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에는 클릭슨 신조선가가 계속 상승 중이고 36주 연속으로 해서 지금 상승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결국엔 선주들이 발주를 많이 늘 거라는 그런 예상치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고, 네네. 뭐 코로나 국면에서 발주를 미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고, 또 하나 이제 친환경 선박에 관한 이슈들이 지금 이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선박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국내 조선사에 대한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하반기에는 그동안 이제 뭐 컨테이너라든지 LNG선 위주로 해서 이제 수주가 주로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최근에 보면 현대미포조선이 이제 탱커 위주의 이제 수주를 좀 받고 있습니다. PC선 이제 석유 운반선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그쪽으로 또 추가적인 수주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탑픽은 현대미포조선을 보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제 중공업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여전히 수주잔고 대비해서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갖고 계시고 현대미포조선을 그중에서는 탑픽으로 보신다. 이렇게 의견 정리해보죠.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죠. 염정 멘토 오늘 가져오신 유망주는 SK 아이테크입니다. 엔비디아 관련주로 주목하고 있다라고 제목을 뽑아주셨고요. 이건희 멘토께서는 글로벌 텍스프리 중단체 관광 수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SK 아이테크부터 먼저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SK 테크놀로지고요. 자막이 조금 이제 네네.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IRA 시행에 따른 이제 분리막 시장에 대한 수요 증가를 위에 제목이 엔비디아 관련주는 아니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엔비디아 관련주는 아니고 2차 전지 분리막 관련된 종목으로 다들 잘 아실 테고요. IRA 시행에 따라서 이제 북미에서 만들어지거나 북미에서 조립을 해야 되는 이런 부품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분리막 시장은 앞으로 지금 공급 우위의 시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것이다. 그에 대한 부분은 북미 시장을 좀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SK 테크놀로지는 거의 뭐 절반 매출의 한 70~80%가 일단 SK 온 쪽에 좀 치중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좀 빠르게 개선을 하면서 신규 고객사를 좀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고객사 확충에 따라서 최근에는 이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서 캐파를 좀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3분기 이후에 실적 성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5,800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올해는 한 7천억 원 정도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도는 매출액 기준으로 1조를 좀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파르게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일단 2차 전지 종목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가 워낙에 좀 섹터 내에 종목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섹터 내에서도 또 섹터의 쪼개짐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는 일단은 양극재 쪽이라든지 이쪽 시장은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좀 한정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 네. 그러면 다른 분류에 있는 종목들 이제 분리막 시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저는 뭐 CNT 도전제 쪽이라든지 소재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2차 전지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양극재만 너무 보시지 말고 다른 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었던 상승해서 소외됐었던 종목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네. 이 종목은 사실 지금 가격대가 매력적이라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목표가 12만 원에 선절가 8만 원 제시받았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이건희 멘토가 오늘 가져오신 유망주가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아무래도 유커와 관련된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 좀 확인해 볼까요? 뭐 이걸 갖고 나온 이유는 제가 최근에 이제 여의도 네. 현대백화점을 가면 더현대라고 하죠. 이제 거기 가면 이렇게 글로벌 텍스프리 이제 기계가 있습니다. 그 앞에 지금 사람들이 점점 줄을 많이 서는 모습을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지겠구나 하고 다시 또 역으로 이제 찾아봤더니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6호 관광객들이 이제 단체 관광객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3분기에도 사실은 온전히 반영되는 건 아니고 4분기부터 아마 온전히 반영될 텐데
3분기에도 이제 이번 이제 8월, 9월 이제 반영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저는 뭐 3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분기 환급 금액이 환급 매출액이죠. 이제 세금을 환급해주는 그 매출액이 166억이었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 수익으로 42억을 벌었는데 24년도에는 이게 한 320억에서 370억까지도 가능하다. 물론 이제 여기에 전제 조건은 중국 관광객들이 계속 온다는 전제 조건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체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결국엔 실적 개선세는 이제부터 본격적인데 제가 그래서 조정을 좀 받으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조정이 오늘 좀 나올 것 같더니 다시 이제 올라와서 사실은 지금 타이밍에도 사실은 봐야 된다. 네네. 그래서 한 30%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9,000원까지 보고 있고 손절가는 5,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걸 그대로 글로벌 텍스프리가 보여주나요? 목표가 9,000원, 손절가 5,000원. 요즘 중국 관광객들 늘어나는 것도 눈에 보이고 글로벌 텍스프리 키오스크 앞에 줄 서는 것도 눈에 띄고 있다. 이렇게 현장 얘기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자,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 5,000원 제시하셨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 짓죠. 염정멘토 그리고 이건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